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세상에는 드물게 의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나 대의를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열사나 의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에 휩싸입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보통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파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건강을 잃는 것일 겁니다. 병으로 또는 안타까운 사고 등으로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드물게, 아주 드물게 의연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큰 병에 휩싸여도 옅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의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만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우리 시대의 의인, 의연한 사람 김진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으로 뵙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김진만 기자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2시간 연이어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치료 중이시기도 한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지금이 이제 한 4주 차인데 항암제가 투여된 뒤로 4주 차인데 네. 제가 이렇게 지금 3번째 했잖아요. 네. 4주 차쯤 되면 웬만한 정상인보다 건강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다행이다. 다시 이제 곧 항암제를 맞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한데 생각보다 낯빛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 PD님보다 제가 훨씬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 지금? 제가 사실 이렇게 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에 좀 되게 약한 편이라 아 그러시군요. 사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뭐 주로 행사나 공연을 주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는데 그럼 이제 세밀한 계획이 어긋나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내가 처리할 수도 없는 위기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무너지는 타입이거든요. 몰라 나 안 해. 그래서 기자님을 보고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막 사는 편이에요. 저는. 기자님은 그걸 막 산다고 표현하시지만 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컨피던스겠죠. 그게 없으면 그렇구나. 저는 그게 되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시죠? 아니 대본에서도 느껴져요. 그 세밀함이 제가 본 어떤 라디오 대본보다 세밀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에서 어긋나도 괜찮으려면 계획을 매우 세분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오늘 오프닝 같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김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타고나는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천성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늘 빨리 솔루션을 먼저 찾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을 못 듣고 오늘 방송부터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김진만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잠시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김진만 기자님은 말 그대로 기자입니다. 그냥 언론사가 아니라 국가 기관 통신사의 기자죠. 여기서 1차로 뉴스를 생산 보급하면 다른 언론사가 그걸 참조해 인용하거나 추가 취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언론사에서 해외 주재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을 무려 5년씩이나 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매우 능통하시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특유의 유머 코드와 병맛으로 많은 팬을 확보한 소셜미디어 스타기도 하고요. 화목한 가정도 이루고 뭐 하나 딱히 부러운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인생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현실 부정, 원망, 한탄을 하겠죠. 당연하죠. 우린 사람이니까요. 김 기자님의 아주 깊은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과 감정은 놀랄 만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투병기를 글로 남기고 웹툰으로도 만들어서 연재하고 계십니다. 그 에세이와 웹툰의 제목이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제가 어제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정말 정말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으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럴 리가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존재론이라고까지 뭐 철학을 끌고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네. 존재 자체가 세상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늘 상상은 해봤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상 그 일이 이제 좀 닥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사라지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네. 충격이 클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투병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어제 네.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자기 객관화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네. 약간 야마가 잡혔다. 네. 우리 업계용어로 네. 컨텐츠로서의 활용도 콘텐츠로서 뭔가 될 수 있다. 있고 예.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네. 책에도 쓰셨지만은 웹툰이나 에세이를 남기는 게 혹시라도 모를 경우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있었죠.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이 어떻게 이제 애들이 살아갈지 가족들이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애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사라졌을 때 아빠가 너네를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감사했고 생각했다. 와이프한테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다. 요런 그리고 제 지인들 이런 거를 조금 남겨두면 활자의 힘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부재를 좀 메울 수도 있고 이게 혹시나 공전의 히트를 쳤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히트가 된다면 뭐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희망을 품었죠.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웹툰이 그 말씀드렸구나. 이 웹툰 연재를 시작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스토리는 김 기자님 쓰시고 예. 그림 작가 분하고 계약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림 작가분도 헤어스타일이 민머리죠. 민머리를 그분은 그냥 민머리예요. 아프신 게 그러니까 아니죠. 아프신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예. 그걸 이제 또 소셜 미디어에 스레드를 올리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그분이 죽을 것 같아요. 만두 제가 계약. 너무 괴롭혀가지고. 근데 아니 이게 예.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민두 형제라고 했죠. 만두가 아니라 민두였군요. 민두 이게 그쵸. 민두. 그걸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았는데 저는 그 댓글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2100XX면 아직도 연재는 끝나지 않고.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때까지는 연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료 전환이라는 지금 뭐 방법이 있죠. 네이버에서는 유료인데요. 네. 그 전날 밤 10시부터 유료고 다음 날 7시쯤 제가 그냥 인별그램에 네. 올리기 때문에 유료로 안 보셔도 돼요. 이왕 뭐 그 안 보셔도 인별그램으로도 돼요. 보시고 유료로도 보셔도 되고. 저는 그런 걸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강요할게요. 이건 제가 강요할게요. 제가 여러분 제가 강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땡에서도 보시고요, 인별그램에서 보시고 유료로도 보시고 무료로도 보시고 그럼 네. 좋습니다. 지금 K 드라마가 전 세계적 콘텐츠 중심에 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작가님의 웹툰도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PD 지망생이었어요. 왜요? 그 기자식이 잘하셨습니다. 기자가 네, 그냥 언론사에 어떻게든 들어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PD를 안 뽑았어요 한동안.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자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원래 다른 직장 다니다가 원래는 되게 학생 아니,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자로 이직하는 건 참 쉬운 일처럼 들리네요. 그렇진 않죠. 그럴 리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가 굉장히 이직하기 어려워요. 근데 네, 시험도 쉽지 생각보다 않습니다. 힘들고요. 예. 네, 그런 얘기들. 네. 지금 건강은 좀 괜찮으신 거죠? 다시 물어보지만 여전히 예. 걱정이 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예후도 굉장히 좋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지금 저는 신체적인 건강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최근 4년 동안 중병을 한 5개 정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환경이나 제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잘 케어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건 그 정도로 자기 객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병의 치료가 그거부터잖아요. 증상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범인은 아니시고
아, 그쵸, 범인이라 그러니까 사건팀 예, 보통 기자니까 사람은 범인은 아니죠. 형사도 아니잖아요. 형사 쪽에 가깝죠. 저로서는 네. 김진만 기자님의 경제를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경제긴 한데 또 김 기자님이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의반 타의반 프리가 됐다. 최근 웹툰 런칭하고 방송 섭외가 종종 들어온다. 다들 건강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요. 말씀하시는데 저 맨날 침대에서 뒹굴거려요. 어디든 불러주십시오. 중식, 먹방, 중국, 외교, 투병, 진로 특강 다 됩니다. 진심이시죠? 예, 일단 뭐 제 주요 활동은 중식 컨텐츠를 네. 많이 했죠. 먹방은 뭐 지금 건강 상태로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특파원을 2번 나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2번 나갔죠. 그러니까 보통 해외주의 특파원을 장기로 2번 내보낸다는 거는 그렇죠. 그 회사에서도 당시에는 아예 뭐 미국 통역, 일본 통역, 중국 통역 그렇죠. 키우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고. 그 말 자체로 그 회사의 핵심 인재로 인정을 받은 거고. 회사 분들에게 물어보긴 해야겠는데 저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근데도 이제 좀 해준 거는 중국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83대장 김정은 위원장님 네. 그런 북한 취재나 음. 중국 뭐 시진핑 주석 취재도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5번. 단독으로 만나보시기도 했습니까? 단독까지는 아닌데 음. 특파원단에서 한 명, 한국 전체 언론 특파원단에서 한 명이 이제 대표로 갈 때 한국 대표로. 주로 제가 갔죠.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오. 선배들 심지어? 가기 싫어. 그치. 왜냐면 아니, 시진핑 주석 취재하려면 이해할 대기 것 시간이 같아요. 엄청 걸려요. 그것도 길어요. 그렇지만요. 시진핑 주석이나 그런 주요 인물 취재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연세들이 있으시고 트집 잡힐 확률이 더 높지. 어지간한 특적이 나와도 그 기자공은 아닐 테니까. 풀단이라고 하죠. 네. 풀단일 때 이제 가면 고생을 많이 해요. 사진도 찍어야 청취자분들이 되고. 잘 모르시니까 이제 네. 풀단이라는 건 일종의 공동 취재단이고요. 맞아요. 모든 언론사에서 기자를 다 보내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네. 일종의 당번제를 정해서 이번은 네. A사가 취재, 다음엔 B사가 취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중국어과를 나왔고 글 기자 중에서는 그래도 사진 카메라를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워딩 이제 타자를 빨리 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하죠. 대부분 선배들 연차가 20에서 25년 차 사이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연차긴 한데 저도 한 1000타 치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들 이제 좀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PD나 기자라고 하면은 되게 IT 해박다고 잘 생각하는데요. 못해요. 대부분 아닙니다. 네, 컴맹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컴맹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엉뚱한 타자밖에 얘기를 못 쳐요. 한컴 타자 연습. 게임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방송분의 핵심은 김 기자님이 여러모로 활동하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야기 중에 너무 그 가슴에 남는 것들이 있어서 어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어제 가족들 이야기를 쭉 하셨고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약간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아니 이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신 거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학에 어렵게 합격을 하고 나서도 바로 학교를 가지 못할 만큼 어려웠으니까 그동안 군대도 갔다 오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도 마련하시고 집안에 빚도 갚고 근데 그렇죠. 그때부터 아내분을 만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거고.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저희 와이프가 약간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냉한 스타일. 냉하다는 게 이제 그 그냥 흔히 얘기하는 쿨한 뜨뜻미지근한 스타일. 군대에 가도 그냥 있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물에 물탄 술에 술탄 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뭐 네. 어딜 이게 한눈을 판다거나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본인만이 아는 사실이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건 아무튼 적발된 건 없다는 거지. 딱히 뭐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안 헤어지고 있다가 연애를 네. 한 9년 하다가 결혼했는데 힘들 때 이제 좀 지금 장인어른께서 좀 도와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뭐 그 시절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안에 얽힌 게 더 커요 사실 와이프 처가와 얽힌 게 와이프와 크다고요? 관계도 물론 뭐 큰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처가 식구들 종갓집입니다. 저희 처가는 한 식구 한 50명 돼요. 어이쿠. 예, 근데 그 하나하나와 저의 관계가 연애하고 한 23부터 명절 때 처갓집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명절 매니아라 사람 많은 북적북적한 데를 좋아해요. 약간 인싸 기질이 있으시군요. 인싸까지는 아니고 우리 집안은 좀 안 그런 편이에요. 좀 조용한 편이라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갔더니 뭐 완전 해븐이죠.
종갓집이라 북적북적해요. 밥을 뭐 하루에 5번씩 먹고 막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거기서 가서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술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가서 다들 친해요. 뭐 처 작은아버지, 처 큰아버지, 처 고모. 여러분 결혼 생활하다 보면 여러 위기가 있어요. 근데 있겠죠. 뭐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처가 식구들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있죠. 예. 여기서 저거 식구는 장인장모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종가에 포함하는 50분의 우리 처가 식구 인척들. 중 제일 재미없는 분들이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말씀이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네. 김 기자님의 캐릭터는 독특하죠. 오리무중입니다. 치료를 그러니까 이제 멘탈 케어를 받기로 결심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네.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처음에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지금 아내분하고는 재수학원에서 봤어요. 한 1년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열심히. 제 딴에 쫓아다닌 건데 집안에 명운을 걸고 공부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그만둬 버렸어요. 집중이 안 돼서. 약간 짝사랑 혼자 좀 찐따 같은 느낌. 그럼 그때 고백은 하셨는데 어쩌고 고백을 안 성공은- 했어요. 그때 그냥 이게 뉘앙스만 풍기고 요즘 말로 썸 같은 썸도 아니죠. 일방적 썸. 약간 이렇게 지구를 맴도는 인공위성처럼 그런 느낌으로 네, 있다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혼자 막 결심하고 안 되겠다 이건 나 혼자 이 학원 이렇게 다니다가 또 망한다. 그냥 학원을 그만두고 네. 혼자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하루에 문제집 3권씩 풀었던 거예요. 그 하루 문제집 3권이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훌륭한 성적표를 앞세워 고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웹툰 런칭한 날이에요. 11월 13일. 이날 만났으니까 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뭐 헤어지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날 새롭게 이제 관계를 정립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론칭을 그날 했죠. 그렇게 네. 만났어요. 그렇군요. 그랬는데도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까? 뭐 이러더라고요. 만날까? 뭐 이러더라고요. 고백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생겼어도 네. 굉장히 상남자예요. 저. 그 고백 어떻게 야, 하셨어요?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만날래? 뭐 이런 느낌.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길래 그냥 쿨하게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도라이예요. 어떤 의미로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고백을 받아준 아내분도 같은 돌플러스 아이라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얘기가 그렇게 전개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때 않습니까? 거절을 당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아내분이 듣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높죠. 네,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심심해서 만났대요. 김 기자님이 아내분께 사랑한다고 소나트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네. 네, 따스한 분이세요.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네. 얘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웹툰 연재는 진짜 저도 아주 오래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년만 가시죠. 재정적인 문제만 없으면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너희튜브에서도 한 채널에 그 채널 주이신 거죠? 예. 이 채널 이름이 쭝화반점. 쫑화반점 뭐 저기 시 땡땡 라디 그 방송국에서 이제 섭외가 와서 같이 했는데 지금 시즌 2를 준비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채널로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돼서. 채널 주는 그럼 시땡땡이군요. 왜냐하면은 회사 그 편집이나 이런 인력이 다 이제 시땡땡. 난 어쩐지 직접 편집하신 건 줄 너무 알고. 훌륭하죠. 이 기자분이 편집도 잘하시네 해서 살짝 그렇지 놀랐었는데.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즌 2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중식에만 좀 한정하지 않고 식재료 제가 원래 이제 지금 회사 다닐 때 연재했던 호식탐탐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있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재료 독특한 식재료를 시계 전반 F&B의 전반에 대해서 좀 다루는 채널을 하나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할 생각입니다. 올해 초. 아니 치료에 전념하셔야 될 분이 계속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이 기자를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요즘 네. 뭐 기레기다 뭐다 하는데 기자 일을 안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자 일이 그만큼 PD님 일도 되게 힘들지만 기자 일도 매일 마감의 지옥에 쌓여 있거든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뭐 PD라고 하지 말고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라고 하면은 세상에 제작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꿀벌이 있고요, 일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고생하는 일벌 같은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쟤는 전생에 꿀벌이었나 왜 이렇게 꿀만 빨고 앉아 있을까 싶은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튼 기자 일을 놓으니까 지금 현재 뭐 여러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마감 스트레스 없고 발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하는 거니까. 일단 중국 요리에는 굉장히 진심이신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치료 때문에
중식 요리 같은 거 편하게 잘 못 드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걸린 이 림프종이라는 질병은 식사를 좀 제한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예, 자기의 소화기관이 괜찮다고 하면. 근데 대부분 소화기관이 괜찮지 않아서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 약이 기본적으로 좀 너무 독한 약들이 독하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타고났는지 네. 먹는 거에 타고났는지 제가 항암 시작 전 몸무게가 66kg인데 지금 한 76kg예요. 아니 잠깐만요. 반대 아닙니까 보통? 보통 많이 빠지죠. 한 20kg 가까이 빠지는데 근데 어떻게 갑자기 늘어나신 거예요? 살찌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리미트가 해제된 네. 상태로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일단 지금 드실 때가 맞아요. 예, 맞죠. 당연하죠. 지금 체력을 그래서 비축해야 되니까. 원 없이 먹고 맞아요. 있는데 한 번은 그냥 마음 놓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돼지고기 한 1kg를 먹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1kg요. 1kg. 구워서.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200g 1인분이었는데 네. 5인분 먹고 후식 먹었죠. 냉면. 혹시 완냉하셨습니까? 완냉 했죠. 너무 식욕이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항암제라는 게 세포를 다 죽이거든요. 그쵸. 활발한 세포만 죽어요. 왜냐하면 암이 막 분열하는 거니까. 네. 그 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밤까지 속이 더부룩해야 되잖아요. 네. 딱 낮잠 한숨 딱 자면 1시간 뒤면은 소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몸이 그렇게 신생 원하는 같은 거군요. 네. 느낌. 그거 너무 행복해요. 마음껏 먹을. 그건 다행할 일이지 행복할 일은 아니긴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참 이분 정말 독특합니다. 네. 저도 정말 독특한 사람을 여러 분 만나봤지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독특한 사람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세요. 놀라실 것 같아요. 못 드셔서 이제 대부분 병세가 악화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그리고 내심 기뻐하실 겁니다. 네, 다행이라고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실 좋아하세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하죠. 환자가 살이 쪄서 오는데 그거 싫어할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 요리에 진심이신 건 알겠고요. 근데 저도 중식 특히 네. 한국식 중국 요리는 정말 일가견까지라기보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고향이 인천이고 인천 지금도 저 살고 좋아하죠. 있는데요. 인천이야말로 한식 중화 요리의 근본 오브 근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그러니까요. 인천 가서 상호명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안 예,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 구항 쪽에 있는 거기 인천은 동이 네. 동서남북에 안 있더라고요. 동구 중구 하는데 아무렇게나 있더라고요. 남구가 중앙에 있고 막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제 친구가 좀 있어서 네. 토박이에요. 네. 한 2박 3일 걸쳐서 쭉 훑었는데 인천에서 중국 요리만 먹어도 한 일주일은 네. 하루 5끼씩 먹어도 다 소화 못합니다. 우럭으로 만든 그 적국. 우럭젓국. 그거부터 백령도 해서. 연평도 대청도 요리죠. 제가 이제 지자체 시금 관련된 컨텐츠 제작 같은 일을 좀 네. 하거든요. 저를 그냥 어디에다 풀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좀 사사지 뒤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 컨텐츠 많은데 인천이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중국 음식 좀 유명한 데 있죠. 핑크색 간판 달려 있고 근데 그 신포동의 네. 중식당들은 사실 공땡땡도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 공땡땡은 약간 그 관광객 관광객 맛집이고 화됐죠. 네. 사실 실망했어. 기본적으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상호명은 정확히 얘기 안 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공땡땡이라는 걸 했지. 네. 예. 거기 동네 노포 소리 들려면 80년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한 괜찮다. 100년 된 노포들도 서너 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 좀 괜찮으시면요. 제가 진짜 인천 한번 모시고 갈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마 중땡루나 신땡루 같은 데는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신땡루. 예. 중땡루는 안 가보셨죠.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천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모실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웹툰을 지금 개인 블로그에도 올리시잖아요. 그죠. 내 땡땡이. 네, 땡땡 블로그. 근데 이 블로그 이름이 좀 가관이에요. 예. 돼지테리언 금진방?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요. 일단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돼지테리언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절대 베지테리언이 아니다. 그렇죠. 난 돼지테리언이다. 엄청 먹는다. 제가 체중이 이제 좀 첫 번째 책 쓸 때 중식을 한 2, 3년 돌아다니면서 먹었거든요. 베이징에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썼을 거예요. 돈을. 먹는데 아니, 점심 2끼, 저녁 네. 2끼, 저녁 2끼 실패하면 3끼. 맛있는 거 한번 골라 드셨군요. 골라서 먹죠. 맛있는 거 나올 때까지 먹어요. 사실 그 제일 유명한 베이징 독도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비싼 데는 정말 눈 까무라치게 비싸고. 굉장히 덕후스럽죠. 그것만 그러니까요. 봐도. 돼지테리언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게가 86kg. 어떻게 빼셨어요? 아파서 빠졌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한 3끼씩 먹는다. 1, 2, 3차를 술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식사로 1, 2, 3차를 하는 거예요. 그 저의 영혼의 동반자인 그 중화반전 같이 나온 김중호 씨땡땡 전 베이징 네. 특파원 둘이 그렇게 많이 다녔죠. 저는 약간 야채파. 중식의 야채 볶음이 기가 막히죠. 잘하시죠. 저 잘합니다. 제가 예. 야채 볶음. 저 정말 좋아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야채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알겠습니다. 요게 아마 이제 일부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럼 금진방은 본명이 김진방이시잖아요. 예. 근데 금진방이라 그러면 잠깐 중국어로 발음하면은 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왜 금진방으로 활동하시는 그냥 겁니까? 네. 사실 저희 회사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 외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사가 다 그렇죠 뭐. 극도로 싫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부캐처럼 그때 당시 부캐를 막 만들었는데 필명을 쓰셔야 되는 필명을 상황이었군요. 써야 돼서 그냥 중국적 색채도 있고 해서 저하고 친한 누나가 금진방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는데 너무 입에 딱 붙어서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금진방으로 활동하고 있죠. 저도 심지어 그 얼굴책에서 처음으로 김 기자님을 봤는데 거기도 이제 금진방으로 써 있길래 그렇죠. 교포인가? 화교인가? 그런 얘기 많이 예, 듣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보면 진짜 약간 비슷해요. 예, 약간 뭐 진짜 뭐 대륙 사람이네. 중국 남방계 예, 사람하고 전형적인 한족 한수 맞아요. 한수는 한강이고 예. 양자강 이랑 사람이구나. 양자강 이남. 옛날에 손권이 있었다면 딱 그 스타일. 예, 맞습니다. 약간 그런- 그쪽 뉘앙스가 나죠. 알겠습니다. 1부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 저희가 80몇 회 진행하면서 오늘이 84회인데 게스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보통 한 분 나오면 짧게 해도 이틀이고 길게는 한 달씩 하거든요. 그래요. 그 자주 얼굴- 불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게 말씀인데요. 없어요, 제가. 원래 준비한 내용의 반의 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자님 한 주 더 네. 나오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원래 신년 특집을 지난주까지 신년 특집은 세상에 반드시 좋은 사고가 필요한 이유라는 아주 그럴듯하죠.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 와장창 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신년에? 아니요. 지난주에는 저희 윤소라 선생님, 성우 선생님이죠. 윤소라 선생님. 네, 윤소라 네. 선생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고 가셨고요. 이번 주가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으로 한 주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한 주도 연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온도차가 있네요. 윤소라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하시고 와장창하고. 아니 지금 너무 좋은 얘기 주시는데 왜요? 네. 그런 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김 기자님과의 특집이 끝난다면은 저희가 설날이 또 한 달 뒤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설날 특집으로 쭉 연달할 거는 네. 인류가 절대 도달하지 못할 꿈,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사 시리즈만 한 달 동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좀 한 주 더 늦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자연스럽게 다음 주까지 연장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2부에서 이거 계속해 볼게요. 2부 때는 좀 김 기자님 저도 이 얘기는 조금 싫긴 하지만 병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김 기자님이 처음에 판정받을 때는 좀 심각한 종류의 암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나마 좀 좋아지셨죠. 그나마 다행인 걸로. 그나마 다행인 걸로.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청취자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헷갈리시니까. 안심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베이징 특파원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3차 신경통이라고 아이고. 그 뇌 쪽에 이제 네. 혈관 신경을 좀 누르는 병인데 네, 통증이 인간이 느끼는 통증이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한 15쯤 됩니다. 통증으로만. 그렇군요. 제가 그냥 규정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음, 그래서 그 병이 걸려가지고 귀임을 하게 됐어요. 조기 귀임을. 원래는 특파원 합쳐서 한 8년 할 아, 임기가 8년 정도 됐는데 5년만 하고 이제 들어왔죠. 네. 1년만 하고 와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쉬려고 전주로 내려갔어요. 고향이 전주인데. 그리고 잘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잼버리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하필이면. 하필이면. 네, 그리고 잼버리 취재팀장으로 이제 그 낙향에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네. 하필이면 발령을 그것도 그 하필 거기에서 그 새만금에서 혼돈의 카오스에 예, 혼돈의 카오스에 이제 한복판에. 말려들어가면서 14일간 밤낮 없이 다시 베이징에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일을 했죠. 아이고. 그때 이제 허리가 좀 통증이 있어서 기자들은 만성 질환이라 허리 통증 따위로 병원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봤는데 무슨 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허리에. 세상에.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잼버리
조기 종료하고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이제 특별호가 이틀을 줬어요. 회사에서 이제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야, 원래 보통 특별호가 이틀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그 회사도 좀 3D 네. 직업인데 예, 저도 비슷합니다. 그 후배들이 보통 먼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먼저 좀 이틀을 쉬어야겠다 하고 바로 병원에 갔죠. 네. 그게 8월 17일이에요. 작년 8월 17일이요. 그리고 17일 날 병원에 갔고 네. 18일 날 진단을 받았죠. 제가 늘 몸이 안 좋아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에 다녀요. 거기서 늘 초음파를 하고 뭐 MRI도 그쵸. 찍고 뭐 네. 이러기 때문에 내장기관 그러니까 신체기관에서는 암이 발견이 안 될 틈이 없죠. 믿고 있었는데 그렇죠. 허리로 튀어나온 게 뭐였냐면 골반에서부터 자라나서 허리로 튀어나온 거예요. 암이 11cm짜리 하나 6cm짜리 하나 밑에 조그맣게 한 2cm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크다 튀어나올 때까지 세상에. 참은 거죠. 아니, 그 정도면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요. 있었어요. 근데 한 8개월 정도 한의원 같은데 다녔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뭐 신경통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형외과를 왜냐하면 그 서울대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죠. 그런 큰 병일 거라고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니까 그걸 네. 그 사람들이 못 잡아낼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겠군요. 우리 회사에서도 뭐 1년에 한 번씩 다 전체 스캔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좋은 회사군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근데 골반에 이제 종양이 있다고는 네. 생각을 못했고 음. 거기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골반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륙종 그쵸. 뼈에 있는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처음에 고륙종 네. 진단 3기를 받고 그리고 고육종 3기면 사실 좀 예후가 정말 쉽지 나쁜 않죠. 병이잖아요. 쉽지 않은 병인데 네. 그리고 암이 너무 컸어요. 11cm니까. 네, 그 두 군데 있었고. 두 군데씩이나. 예, 그래서 전이가 혹시 됐다면 네. 쉽지 않고 원발성이라고 해요. 전이가 된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거. 네. 양쪽 다 원발성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희망이 있고 네. 뭐 그 정도라고 제가 아까 털었다고 했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네.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그랬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가 골반을 지나는 림프에 났던 암이었어요. 고육종이 아니라 림프종. 림프종이었죠. 네. 그래서 림프종은 이제 고륙종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한 85%, 림프종 같은 경우는 사망이 15%. 약간 완전히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가. 극적으로 올라간 거긴 하지만 거기 또 이렇게 굉장히 높은 표현하시잖아요. 거죠. 예, 림프종도 그것도 사실 높은 거죠. 네. 예. 워낙 컸어요 암이. 그래도 좀 괜찮았죠. 삶에 이제 한 가닥 희망이 한 가닥에 10가닥 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 웹툰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병원 네.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 다니셨다고. 뛰어다니진 않고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죽는다고 들었을 때도 좀 덤덤했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도 약간 덤덤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또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나왔는데 어쨌든 좋으니까 네. 좋아서 뭐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이제 와 좋아했는데 림프종 3기인데 좋아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이 나갔나? 왜냐면 앞에 고륙종이었다는 걸 잘 그쵸, 몰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좀 병원에서 좀 의아해했죠 사람들이. 그럴 수 암병동은 있죠. 되게 숙연해요. 가보면 다들 암 걸리신 분들이라 림프종 3기래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니까 저 뭐 3기 걸렸는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하게 보였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예, 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웹툰에서도. 그렇죠. 가족들도 그 말을 듣고 되게 그래도, 좋아했죠. 네. 예, 되게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뭐 그랬죠. 그 감사 기도를 막 식구대로 모여서 처가 한 50명 된다 했잖아요. 네. 막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니까 뭐 그래도 다행이다. 뭐 여태까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다부터 뭐 많이들 좋아했어요. 그 처음 고륙종 받았을 때도 저 빼고 많이들 슬퍼했고 으로 바뀌었을 때도 저 빼고 많이들 좋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좀 없는 편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달래느라고 힘들었어요. 달래느라고 정작 아픈 건 전데 막 달래고 뭐 하고 뭐 또 사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보험료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애들 클 때까지 어떻게 좀 돈을 분배해야 되고 지금 자산이 얼마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바빴어요 한 달 내내 사실은.
근데 이제 또 마음의 정리도 다 했는데 네. 갑자기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조금 근데 이거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한 달 이거 굉장히 진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 달 네. 정도의 정리가 되시던가요? 굉장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는 편이어서 저도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기도 했지만 네. 제 치료비를 2억 원으로 이제 고륙종이라는 병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림프종도 많이 들지만 한 2억 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네. 그 이상을 가져다 쓰는 거는 음. 가족들에게 좀 무리가 있다. 네. 애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고 선언을 했죠. 그때 당시. 나 2억 원어치만 치료를 할 거고 네. 치료를 할지 어디 여행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행이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의식이 없거나 이러면은 아, 네, 네, 내 네. 스스로 네. 이렇게 결정할 네.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다. 치료해서 좀 낫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 해봤던 걸 좀 해볼까, 어디 여행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도 치료할 수 있다고 수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술을 좀 해보겠다. 근데 골반을 드러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이고. 거동이 힘들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내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고민을 했죠. 그때 당시. 근데 가족들은 치료받기를 원했으니까 치료한다고 했는데 와이프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2억 원까지다. 네. 치료를 하든 내가 뭘 하든 그 이상에 대해서 나한테 욕을 해서는 안 되고 너도 각오를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받아들이시던가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집 좀 센 편이에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유약한 우리 가족들이 용단을 못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저처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저처럼 우리 애들이 좀 힘든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까 그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한 달을 보내셨다가 그쵸. 이제 그나마 이걸 그나마 그나마 다행은 다행이죠. 고륙종이었던 림프종으로 다시 정정 판정을 받으신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림프종도 치료법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안 됩니다. 혈액암이라 그쵸. 혈액을 다 찾아서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심한 경우는 수술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냐면 그 부위 어떤 부위 림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니까 아. 선 수술하고 뭐 항암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처럼 선 항암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애유가 좋아서 지금까지는 네.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게 항암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항암제가 되게 독해요. 물론 이제 다른 암, 고형암들,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것도 당연히 독한데 네. 림프종 유달리 좀 항암제가 독하다고 그래요. 항암 하는데 저 같은 멘탈 갖고 있는 사람도 3번째 했을 때는 진짜 뭐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 가끔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약 때문에 그렇게 네. 몸이 힘드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땐 다 잡죠. 마음을. 네. 해야지. 그래도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3차 할 때는 좀 멘탈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중간까지 왔는데 이걸 또 이만큼 또 해야 되잖아요. 막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4차 목전인데 4차를 하면 5, 6차 딱 남은 거니까 그냥 다시 해야지 하고 살짝 스케줄을 좀 늦췄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어떤 일을 땡겨서 하는 법은 있어도 네. 늦추는 법은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환자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만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저같이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진짜 아프다고 해도 본인이 겪는 그 아픔과 입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그 아프다 이 소리하고는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네. 지금 그러면 간병은 뭐 가족분들도 하시지만 아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있고 네. 애들 연년생 아들이다 보니까 네. 좀 하긴 쉽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 좀 마음 아파하시죠. 가족들하고 뭐 하면 좋은데 일부에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이 잘 지내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편한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잘 나올 테니까 네. 제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잘 하고 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지내고 와이프는 애들을 잘 돌보고 부모님 건강하게 지내시면 저는 나옵니다. 이런 각오로 이제 가족들을 떠나왔죠. 그래도 사실은. 뭐 아내분은 제일 걱정이 많으실 거잖아요. 실제로 남편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도 궁금하기도 할 거고. 그렇죠. 뭐 하여튼 우리 와이프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19살 때 만났는데 지금도 19살 같은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그 기자님 아내분이야말로 최고의 좋은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묻어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결혼 경험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람 찾고 싶어요. 정말 묻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하루하루 재밌고 짜릿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다 편안하게 내가 기분이 좋든지 우울하든지 굉장히 분노했든지 굉장히 아파하고 있든지 간에 일정한 템포와 리듬으로 나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은 사람의 생각이 들거든요. 돌아가세요. 네? 아닙니다. 그냥 잠깐만요. 그대로 계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저에게 예, 굉장히 좋은 충고를 주신 것 같은데 돌아가세요. 여기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 미혼 정치자 어딜 돌아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한번 결혼이란 돌아가십시오. 결혼이란 예. 그런 것입니다. 예. 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건 간에 가족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만큼 결국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큰 병의 치료라는 것은 본인이 감당할 게 가장 크구나라는 예, 그 부분이 그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누구도 그 아픔에 공감하기는 어렵고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예요. 그래서 아까 어제 박재정 그 언론이라는 노래가 되게 와닿았는데 당연히 도움받을 수 있죠. 근데 홀로 서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요. 사실은 저희 가족들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라는 큰 뭐라고 할까 큰 바위 산 기둥 같은 사람한테 기대고 있었는데 네. 결국엔 다 홀로 서야 돼요. 제가 시한부를 판정받았을 때 가장 불안했던 게 네. 우리 두 아이를 우리 와이프한테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거. 여태까지 너무 내가 애지중지했던 세 사람 그거를 마주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이게 도와주고 감싸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홀로 서야 된다. 림프종이라는 병이 낫긴 하지만 재발도 잘 돼요. 준비를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스스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도 결국에는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가족들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 요한병원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치료의 효율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김 기자님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서로가 훈련과 치료를 예. 같이 하고 있던 그런 느낌이군요. 그게 좀 강하죠. 부모님, 뭐 누나, 애들, 뭐 와이프, 제가 식구들 네. 이제 각각의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야 정말 이런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네. 네, 다들 놀랍기도 가족들도 하고 그렇죠. 담담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기자님이 이제 치료 중간 중간에 또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인별그램이나 네. 얼굴책 보면은 예. 그런 것들이 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딱 그 시한부 판정을 딱 받았을 때 한 가지 좀 걸렸던 게 애들하고 제대로 된 여행을 추억. 한 번도 못 갔어요. 김 기자님 질문 있어요. 그럼 베이징 특파원 예. 가족들이랑 같이 가신 적은 한 같이 번도 갔어요. 같이 갔는데 주 6일째예요. 특파원은. 그렇죠. 하루 쉬는데 네. 하루 쉬면 이제 진짜 일도 많기도 하고 뭐 이제 좀 늦잠 자거나 이제 데리고 어디 다니긴 하는데 뭐 호텔 같은 데를 가면 수영장에 던져놓고
뭐 선베드에서 자거나 자야지. 이제 뭐 캠핑 같은 이런 거를 같이 가본 적도 없고 사실은 놀러를 가더라도 공간에 같이 있긴 한데 교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걸 엄청 많이 받고 자랐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인간이란 결국은 자기가 가장 가지지 못했던 네. 부분을 먼저 채우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노력하시는 것도 노력하는 있군요. 거예요. 가서 이제 진짜로 데리고 다니거나 내가 좋아했던 여행지를 데리고 가거나 아빠가 무슨 행사에 갈 때 네. 데리고 가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빠 맨날 출장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출장 가면 감이 전혀 안 오죠. 출장을 가면 뭘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전혀 안 생각이 오죠. 있으니까 네.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강연 같은 거나 그런 행사 다니실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는 데리고 다니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송구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시간이 많을 줄 알고 네. 안 했죠. 지금 11살 10살이라 그러면 천방지축이라. 정말 말 안 듣는 애가 네.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네. 애 둘씩이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하고 약속을 한 게 이제 지난 여행이 끝나는 날 네. 다음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정해요. 오. 애들한테 정하라고 해요. 좋다. 그래서 이제 뭐 땡땡 월드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 석촌호수 근처에 네. 있는 그 꿈과 낭만이 숨쉬는 뭐 다음 그것이요. 여행지로는 이제 땡땡 월드에 가기로 하고 이제 그 웬만하면 연박이라고 하죠. 2박 정도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게 이제 끝날 때 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어디에 오. 다음에 가고 싶니?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가고 이제 밀린 숙제 하듯이 조금 하는 거죠. 진즉에 일 하듯이 애들을 좀 케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아쉽죠. 아닙니다. 그게 다 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굉장히 이 방송에서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의 총량을 재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굉장히 맞아요.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돈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네. 망한 아니 정확히는 네. 주식 망한 거. 네. 저도 많이 망했습니다. 예. 많이 나와서. 근데 다행히 이제 기자님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치료비 같은 거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비가 좀 많이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 걱정이 제일 쉬운 걱정이다. 아니, 저는 물론 이제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제일 쉬운 고민이긴 한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돈은 벌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벌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사람의 걱정, 직장에서 상사나 뭐 부하 직원과의 걱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사람을. 근데 돈 걱정은 벌면 됩니다. 강연하면 되고 웹툰 뭐 엄청나게 적자지만 뭐 웹툰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OBS에 와서 방송도 할 수 있고 강연 섭외도 들어오고 뭐 언젠가 되겠죠. 뭐 갚으면 되죠. 뭐그 이제 죽는 거 아니니까. 잠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지금 축적한 상태는 아니신 거예요? 돈은 이제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게에 좀 부담이 가게 하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월급이 이제 휴직을 하면 나오진 않죠.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그 제가 풀이를 해보니까 회사 월급의 절반 벌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 긍정적인 마음이 대책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김 기자님이 살아온 세월에 켜켜이 쌓인 그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를 좀 믿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하겠지 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믿는 편이어서.
충분히 믿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건강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네. 아주 오래오래 이 연재가 계속되기를, 물론 연재가 계속될수록 적자는 기자님의 쌓여있죠. 적자는 쌓이겠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죠.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럼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꿈 같은 이야기네요. 예, 누군가는 웹소설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제 꿈이네요. 제 진짜 연출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원래 준비했던 구성은 인간 김진박, 아, 그렇군요. 기자 김진박 아, 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개도 못했고요. 어쩌다 또 보니까 나오겠습니다. 네, 김진박 기자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지금 치료 과정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얘기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 환우 김진방보다는 인간 김진방과 아, 예, 기자 좋습니다. 김진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뭐 완전히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비교적 비슷한 업계 아니겠습니까? 동종업계죠, 사실. 다 뭐 연결돼 있고. 서로. 회사는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건 직군상으로는 네. 사실은 서로 볼 일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서로 소닥보듯 하고 닥서보듯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이인데, 군대용으로 아저씨. 그렇죠. 예, 옆중대 아저씨죠.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 김진만 기자님과 한 주 더 방송 연장한다는 공약 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적당 덕후가 마련한 신년 특집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만 기자님은 웹툰 연재를 시작하시고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쓰셨죠. 웹툰 그림 작가님과 함께 투샷을 배경으로 죽어야 끝나는 연재를 시작한 민두 형제, 민머리 형제라는 겁니다. 이 스레드의 댓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기자님도? 네, 기억납니다. 2100XX년 아직 연재는 끝나지 않았고 부디 80이 넘을 텐데 그때. 그것도 문제죠. 네. 그랬으면 쉬어야 돼. 부디 오래오래 아주 오래, 정말 오래되어 이제는 연재 제발 그만해라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웹툰이 오래되기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